두 번째 pH 밸런스. 등전점. 그러니까 pH 밸런스 그려놓으면 딱 이해를 못하는데 등전점 그러면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케라틴 밸런스. 건강한 모발은 10에서 15%가 바로 수분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pH 밸런스는 등전점을 얼마나 pH 4.5에서 뭐 5.0 정도? 맞죠? 요것만 맞아도 모발 손상이 없어요. 근데 모발에 세 가지 밸런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모발이 손상이 되면 제일 먼저 요 수분의 양이 적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윤기가 없어지고 딱딱해지고 손상의 시작은 수분의 양이 적어집니다. 알카리성을 띠고 있는 아미노산이 산성의 성격으로 바뀌는 것에서 모든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겁니다. 알카리성을 띠고 있는 아미노산이 산성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르보닐화라는 거예요. 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주 피부가 막 매끈매끈하고 탱탱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은 어때요? 쭈글쭈글하잖아요. 두꺼워지잖아요. 그리고 수분이 나는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게 뭐죠? 주름. 근데 그 시작은 이거죠. 카르보닐화. 알카리성을 띠고 있는 아미노산이 산성화가 되거든요. 이런 건 적지 마. 이건 신체 해부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까지 안 필요 없어. 그래서 제일 먼저 요 수분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연화를 끝내놓고 2차 클리닉을 통해서 우처리 클리닉을 통해서 어떻게 모발은 그냥 생으로 봤을 때 모발이 100이라면 여기서 모발에서 약한 모발 전체 양의 20% 정도의 수분을 흡수하면 줄줄줄 흘러내린대요. 우리가 파마액을 깨끗하게 헹궜어. 2차 클리닉, 그 다음에 타월 드라이를 하고 어떻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PPT하고 LPP를 채워주자라는 거죠. 제가 저기서 깨끗하게 헹구고 2차 클리닉을 하고 여기서 입지 말라고 제가 치킨 타월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치킨 타월로 수분을 젖어낸 상태, 모발 전체를 흔들면 한두 방울 튈까 말까 한 정도 있죠. 그게 몇 프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그 정도 수분. 그 수분, 요 모발 전체 양의 10에서 15%를 터먹은 거죠. 누가 봐도 수분이 있어. 하지만 흘러내지 않는 정도 수분. 이게 디지털 세팅 아이론 펌할 때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수분이 마르기 전에 와인딩을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수분을 다 말렸던 매직은 어떤가요? C컬도 안 나와. 컬이 너무 나오는 곱슬머리가. 연화 후에 2차 클리닝을 통해졌던 요 수분 있죠? 요 수분이 마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거든요. 물 뿌리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번 썼던 책에 누룽지에 물 뿌린다고 밥 되냐? 우리는 물 뿌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수분이 날아가면서 수소결합이 재결합이 된다. 열기구가 한번 지나간 자리에 드라이가 되나요? 드라이도 안 되는데 그러면 드라이를 다시 하려면 내가 물을 다시 적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먹었던 수분이 날아가면서 수소결합이 재결합이 되고 수증기 속 산소에 의해서 SS 결합이 대량 재결합이 된다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발은 무지 똑똑해서 이 SS 결합이 재결합을 할 때 그때를 기억을 해버린다니까요. 기억선화. 그래서 일반 파마는 젖으면 젖을수록 컬이 강하게 나오는 거죠. 컬이 들어주면 물 뿌리니까 컬이 다 젖었을 때 중화했으니까. 근데 열파마는 말리면 말릴수록 컬이 강하게 나오잖아요. 이거까지 모발이 기억하시고 똑똑한 물질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연화 후에 최적의 수분, 요 수분을 드라이 바람으로 다 말려버리고 물 또 뿌리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요 수분 날아가기 전에 와인딩을 끝내야 되는 게 수분 조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론 파마가 먼저 1분, 2분 와인딩 했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수분이 날아가고 그래서 오일이 필요한 거죠. 수분 날아가지 말아요. 지금 연화 후에 집어넣었던 2차 클리닝을 통해서 그 수분을 그냥 수분으로 보면 안 되고 건강한 모발에 벌레가 출사될 혈합수하고 가장 근접한 요 수분이 마르기 전에 와인딩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와인딩을 시켜놓고 수분이 날아가는 건
그 상태에서 기억도 그 모발이 그 형태를 기억을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2차 클리닝을 통해서 집어넣었던 수분 1차도 내가 맨 처음에 와인딩 할 때 수분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론 파마가 연화를 제일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와인딩 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이나 세팅 파마는 와인딩 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굳이 오일 안 발라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열보제나 살 꼼꼼하게 발라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연화 후에 모발에 남겨진 수분을 그냥 일반 수분으로 봐서는 절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단도 중요하지만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가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 모발을 구성하는 문제와 가장 근접한, 그래서 이게 가장 양질의 클리닉 제품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또 중화할 때 SS가 재결합되는 걸 방해하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수분. 그래서 이제 2차 연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나게 세 가지 계가 결단시키고 누적이 되어 있는 것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모발을 구성하는 물질과 근접한 물질을 집어넣고, 그 수분이 마르기 전에 와인딩을 끝내버리고, 그러면 열펌에서 열은 더 먹었던 수분을 여기까지만 증발시키면 되는 거예요. 열펌에서 열은. 그런데 이 수분까지 다 증발시켜버렸잖아요. 옛날에 세팅 펌하나 매직할 때. 그래놓고 안 태울 때 매직 땡기면서 연기가 풀풀 나는 거예요. 연기는 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당연히 이 수분까지 다 증발시켜놓고 또 그걸 또 탄머리를 또 재생을 시킨다고 또 휴면에 좀 쓰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 선배님들이 정확하게 알려준 기본 이론이죠. 파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선배님들은 아예 재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파마에서 수분이 얼마나 중요한 물질이었었는지, 그 모발이 얼마나 똑똑한 물질이었었는지. 그러니까 파마에서 약이 하는 역할, 수분이 하는 역할, 열이 하는 역할, 중화제가 하는 역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뭐가 머리가 망가지면 왜 망가졌는지 분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수분 조절의 핵심, 수분 조절의 가장 수분 조절하기 쉬운 방법, 첫 번째는 와인딩 순서를 바꿔요. 컬이 가장 강해야 될 부분,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두상에서 가장 먼저 마르는 부분을 가장 먼저 와인딩. 물 뿌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마르면 물 뿌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다잖아요. 누군지 물 뿌린다고 답되냐? 이번 차는 이렇게 공격을 해버렸어요. 뭐 해도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그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포에 물 뿌린다고 육회 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물질이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와인딩 순서를 바꿔버리고, 두 번째는 에어컨이나 히트하우스 와인딩 하지 마셔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특수를 하나 갖다 놓으세요. 1시간 지나면 다 말라. 그러니까 와인딩 순서만 바꿔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아이론 파마가 힘든 게 바로 그건 와인딩 하는 시간이 길죠. 그거 가져가시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마르면 그냥 물 뿌리지 말고, 아까 PPT 있잖아요? PPT하고 모피질 안쪽에 그냥 꼭 넣어서 모피질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넣으려고 하지 말고 마르지 않고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 연화만 되고 열보지하고 수분, 오일만 딱 사서 놓으면 아이고 수분 조절은 끝나요. 그런데 거기다가 휘발성 오일에 에센스 바르면 안 되고 엉뚱한 걸 얘기하니까 저는 왜 가르쳐도 줘도 못 먹는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저는요, 이게 제가 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부분은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서 나온 게 아니고 다 우리 현장에서, 저의 장점은 전국에 있는 고수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죠.